신부체험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백신을 자주 맞게 되었죠. 또 요즘에도 원숭이 두창이다라고 해서 또 4차 백신까지 또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맞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의원에는 종종 이 백신의 부작용으로, 그러니까 부작용이다, 백신의 부작용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백신을 맞고 나서 며칠 만에 이 피부병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내원을 하세요. 그래서 왜 백신의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제가 좀 세포연례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백신은 맞아야 되는데 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독감 예방 주사 부작용이라고 하셨네요. 36세 남자분입니다. 자, 2주 전쯤 소아과 병원에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나서 온몸이 가려움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직감적으로 아시는 거죠.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지금 가려움증이 생겼다라는 거죠.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이분은 보시는 겁니다. 자, 특히 허리, 다리, 발목 쪽이 가려워서 잠을 쉽게 못 이루고 낮에도 힘듭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할 때는 피부가 빨갛게 일어나기도 하면서 피부 속부터 피부까지 가렵습니다. 자, 이러한 독감 주사를 맞고, 예방 주사를 맞고 가려움증이 생겼다라는 거죠. 자, 약물성의 어떤 두드러기성 피부병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종종 이 독감 예방 주사라든지 약물에 의해서 피부병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분도 그런 케이스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그 독감 예방 주사가 내 몸에 어떠한 양리 기전을 가지길래 가려움증이 발생했을까? 자, 뜨거운 물로 샤워할 때는 피부가 더 빨갛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잠을 잘 못 이루고요, 가려워서. 밤에 더 가려움증은 심하거든요. 희한하죠? 낮에는 덜 가렵습니다. 근데 밤에 더 가렵습니다. 왜 그러죠? 밤에 신분도가 더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 귀신이 찾아와서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는 게 아니고요. 근데 옛날에는 종종 밤에 자꾸 가려움증이 생기니까 귀신이 밤에 들어와서 나의 병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해서 막 구설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밤이 되면 신분도가 더 내려가는 거예요. 모공은 더 다치고요. 그럼 열이 방출이 안 되니까 가려움증은 더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피부 온도가 지금 높아져 있잖아요. 그럼 피부 온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은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고요. 그러면 더 피부가 발적이 됩니다. 하지만 제 이론에는 가려움증이 있을 때는 따뜻한 물 샤워를 하면 일시적으로 가려움증은 진정이 됩니다. 왜?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은 모공이 열리거든요. 근데 반대로 피부 온도는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려움증이 있을 때만 따뜻한 물 샤워를 하거나 따뜻한 드라이기로 피부를 따뜻하게 해주셔야 되지, 평소에 가려움증이 없는데도 막 드라이기를 갖다 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피부 염증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항상 그래서 제 치료는 피부 온도는 낮추면서 모공을 열어줄 때만이 가려움증이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독감 예방 주사가 심부 온도를 높였는지 낮췄는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심부 온도를 측정할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독감 예방 주사 약물이든 어떤 약물이든 한약이든 찬물이든 아이스크림이든 팥빙수든 아니면은 매운탕이든 곰탕이든 간에 계속 먹어서 어떤 가려움증과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면 A라는 그 물질을 먹었던 음식물은 심부 온도를 낮추는
작용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물질을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낮아져 있는 이 몸속 온도는 끌어올려야 되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이 근본적인 피부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라든지 또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걸 치료하셔야죠. 그래서 이분은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독감 예방 주사의 성분을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 성분이 어떤 양리작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분 중에 피부 온도를 높이는 부작용은 있었는지 반드시 그 약효를 인정받으려면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를 하게 되고 그때의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내용들이 다 적혀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반드시 그 약물의 부작용을 반드시 살펴보고 그 약물의 부작용 중에 피부 발적과 두드러기와 팽진과 가려움증이 있다라면 그 약물은 신부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약물에 의한 부작용을 치료하려고 하면 반드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끌어올려야 되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또 약물에 대한 부작용은 사라질 수 있고요. 또 옛날과 같이 정상적인 생활로 또 되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치료 원칙입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정상만 완화되면은 치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그거 안 됩니다. 착각입니다. 만약에 정상은 사라졌어요. 그럼 피부 온도도 낮아지고 피부 온도가 낮아지면서 가려움증도 사라지고 진정이 됐다고 가정하자고요. 대부분 그렇게 해서 그냥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치료하신 분들은 자꾸 심부온도가 어느 정도 낮아져 있고 심부온도가 낮아지면 혈관은 좁아지고 혈관 좁아지면 혈액의 점성은 높아지고 그때 자꾸 고혈압과 당뇨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약물의 부작용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피부의 정상은 완화됐을지라도 자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멀리 보면서 내 건강을 근본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지 일시적으로 정상을 완화해서 내가 이 병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몸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시 저는 어떠한 물질도 내 몸속 온도를 낮추는 그러한 물질을 내 몸에 넣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한약이든 양약이든 음식물이든 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몸속 온도가 유지될 때만이 내 면역력이 극대화될 수 있고요.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독감 예방 주사의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그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